인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매년 찾아뵙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한 게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실 텐데 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저희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 과학 인재 전형이라고 이름만 들어도 왠지 여러분들을 더 많이 뽑을 것 같은 전형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아마 올해 이제 많은 대학들에서 그 학과들을 신설했다는 소식들은 들었을 텐데 저희가 또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라고 해서 삼성전자하고 기존에 이제 반도체하고 만들었던 학과가 있었는데 또 하나 저희가 새롭게 만든 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여러분들이 저희 대학에 입학하시면 좋을 것 같은 학과라든지 또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찾아뵙고요.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서 그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보통 설명에는 한 40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추가로 나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 주시면 좋고요. 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뭐 이제 개중에는 학생들 중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는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니면 이제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어떻게 또 준비하는지에 대한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적어주시면 동영상 온라인 서비스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이 이름 혹시 뭐 적으시 않아도 상관없고요. 혹시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 동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용량이 조금 커서 조금 시일이 촉발 시간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더 설명드리면 기존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보다 조금 내신 경쟁이 덜 치열한 일반고 학생들하고 또 뭐 자사고나 학생들을 같이 경쟁해서 선발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뭐 여러분들 같이 이제 우수한 과거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조금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쪼갰습니다. 그래서 과학인재 전형을 새로 신설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한 전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기회가 많이 갈 것 같고요. 또 그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2년 장학금은 무조건 주고요. 추가적인 2년은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서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쪽 예. 혹시 여기서 학생부 종합 전형 말고 별도로 본인이 수능 같은 거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수능 전혀 준비하는 학생들이 없으시고요.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학인재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드렸면 좋을 것 같은 학과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 근무하는 정준구라고 하고요. 시간이 좀 걸렸네요. 네. 아무쪼록 오늘 도움될 수 있는 얘기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대하면 뭐가 먼저 생각나세요? 송중기? 차은우는?
네. 왜? 차은우 저희 학생이에요. 왜요? 뭐 와요? 아무튼 송중기나 뭐 차은우나 이런 이제 성대 출신의 뭐 셀럽들을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많은데 보통은 성대 하면은 뭐 요런 그 정도야? 네, 요런 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본이 많은 기업을 재단으로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학이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 바로 성균관대학교인데 여기 보시는 이 건물은 명륜당이라고 해서 옛날에 성균관대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서울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천안권 집회 뒤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건물이 바로 성균관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모든 인물들이 성균관대랑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죠. 천원권에 있으신 퇴계 이항 성균관대학교 1527학번 선배님이시고 율곡이는 저희 학교 교수님 출신이고 세종대왕은 이사장이었죠. 그렇죠? 심사인당은 학부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찍는 발행하는 모든 화폐에 성균관이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돈이라는 개념이 사실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가치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어떤 투자들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성균관대학교는 이 두 가지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전과 변화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입시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스템학과를 가장 먼저 설립한 계약학과를 가장 먼저 설립한 대학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계약학과를 만들었을 때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엄청 저희한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이제 뭐 기업의 이런 뭐 하수인 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든 대학들이 계약학과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제 글로벌 계열의 학과들이라고 해서 저희 특성학과가 또 별도로 있는데 특성학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도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그래서 도전과 변화라는 이 키워드를 입시에서 항상 저희가 활용해 왔는데 성균관대학교의 인재상도 사실은 이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고 변화를 리드하는 학생을 성균관대학교는 가장 선발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입견을 저희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특정 학과만 잘 나가는 게 아닌가요? 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성균관대학교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 바이오, 반도체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돈이 되는 산업에 성균관대학교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AI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AI에 관련돼서 보통 소프트웨어학과나 이런 학과들만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학과에서 사실은 AI와 연계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네, 여학생들은 보통 얼굴을 보더라고요. 예, 뭐 이런 오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성균관대학교 오시면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자연계 학생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AI 분야에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서 장점을 보여주는 단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이고요. 싱가포르에 저희가 매년 학생들 이렇게 교환학생 형태로 보내거나 연수를 보내주는데 보면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과제를 하는 거를 학부생부터 똑같이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과나 교육학과나 또 이런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기계공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도 조금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종합대학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는 AI 특화된 인재를 앞으로 선발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설립된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는 올해 신설된 학과고요. 50명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이 학과는 계약학과예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와 동일하게 다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의 입사가 보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구 인력으로 연구 직군으로 입사가 보장이 되고요. 5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사 3년 반, 석사 1년 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학석 통합 과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5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장점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공부하고 일하게 되는 곳들이 바로 이런 곳인데 뭐 판교나 분당 또는 미국, 토론토, 캠브리지, 뉴욕 같은 삼성의 글로벌 AI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넓은 환경, 다양한 환경에서 많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학과인데요.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랑 소프트웨어학과의 차이는 크게 있지는 않은데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는 삼성과의 계약학과라면은 소프트웨어학과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런 기업들의 지금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이 연수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글로벌 IT 전문가 멘토링에서 재직자들과 함께 다시 또 근무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컬리나 뭐 안랩이나 포스코 하이닉스 또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같은 기업들과 함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현재도 학생들이 학부생 과정부터 같이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스파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은 사실은 저희는 창업하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둡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나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는 삼성에서 근무를 하는 거라면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학생들은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학과 계열이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런 것들을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저희가 AI 말고 바이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의대나 약대나 글밤의 생명과학이나 뭐 스포츠과학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사실 과학고에서 의대나 약대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논하기로 하겠고 제외하기로 하겠고 관심이 있는 학생은 쓰셔도 관계 없긴 합니다. 네, 뭐 쓰셔도 됩니다. 네, 성대는 과학고 학생이라고 해서 의학대에서 선발 안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선발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과학과 정도를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예전에 전남가고 학생들이 스포츠과학과에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 10년 전에. 제가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성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이기춘 부장님 계시죠? 그렇죠? 이기춘 부장님 옛날에 10년 전에 난 이기춘 부장님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이게 왜 오야? 불쌍하다는 뜻이야? 그때는 전남가고에서 상담하고 자고 가고 그랬었어요. 기숙사에서 진짜 밤새서 상담해주고. 근데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제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할 것 같은데 그 당시 어쨌든 여러분 선배들 중에 스포츠과학과에 왔는데 스포츠과학과는 체대긴 한데요. 체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포츠과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스포츠보다는 과학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나 이런 데 같이 복수 전공을 해서 양리학이나 병리학, 생리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경영학과랑 같이 해서 스포츠 마케팅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과는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혹시 이 학과 아세요? 아세요? 이 되게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단어는 다 붙여놨잖아.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얼마나 좋은 과겠어요? 이 과가 근데 몇 군데가 없습니다. 뭐 보통 많이 비교하는 게 고려대 의생명공이나 이런 쪽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랑은 궤를 좀 달리하기는 해요. 저희 글밤에는. 그래서 이 글밤회가 사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도 유명한 계속 학과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어느 정도 돈도 있어야 되고 우수한 교수진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성균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은 크게 트랙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첨단 의료기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기계공학에 가까운 이제 분야가 있고요. 생체 재료 쪽도 있고요. 뇌과학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트랙을 골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어떤 기계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MRI죠, 그렇죠? MRI 잘 아시네요. MRI 한 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한 4억 정도 합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하는데 병원에 이 MRI가 없는 병원들도 되게 많죠. 성대 글밤에는 MRI만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장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준 것이 성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뇌과학 쪽에 사실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서 성대는 뇌과학이 IBS라고 아시나요? 기초과학 연구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죠. 여기에서 이제 매년 60억씩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배당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하겠다. 그 다음은 반도체인데 사실 반도체는 뭐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지만은 이런 기계공학이나 나노공학 심지어 수학, 화학 관련된 친구들도 반도체 쪽에 연계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요런 뭐 혜택들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임원들 같이 하고 있고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이다. 인턴십 프로그램 있고 외국에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성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작년에 이제 요런 올해도 요런 혜택들을 주어지고 있고 작년에 여러분 선배 중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등록까지 했습니다. 내신 성적대가 궁금하겠죠? 네, 4점 초반대 정도였습니다. 4.3, 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나중에 이 얘기는 하겠지만 사실 성적대 밴드가 굉장히 많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장점보다 전남가고 학생들이 전국에 여러 반도체 시스템 관련된 학과들이 있잖아요. 계약학과 그쵸? 뭐 서울대도 있고요, 연세대도 있고요, 고려대도 있고요,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다 생겼잖아요. 근데 왜 성대 반도체에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1기가 2007년에 들어왔거든요. 걔네들이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40 좀 안 됐겠죠, 그렇죠? 근데 과학과 애들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그렇죠? 40이 좀 안 됐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입학을 해서 4년 뒤에 졸업을 하면 걔들이 42, 셋 정도가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40이 의미하는 거는 임원을 달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계속 일을 하겠다, 관련된 업무나 연구를 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다면은 다른 대학보다 압도적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유리해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1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대를 포기하고 온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거의 다 임원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서울대를 가고 싶어하고 연대 고대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좋은 선배들, 많은 선배들의 혜택을 받고 싶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는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여러분한테 좋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졸업생 현황을 보시면 이래요. 64% 정도가 삼성전자에 있고 SSIT는 삼성의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삼성전자의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그래서 한 86% 정도가 삼성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14% 정도 다른 걸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생들 그런 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성대 반도체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제가 장학혜택 받았는데 삼성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돈 다 돌려줘야 돼요? 돈 돌려주긴 해야 되는데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안 돌려주는 애들도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 어쨌든 요 14%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 공부를 하고 성균관대 로스쿨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태평양이란 로펌에서 태평양이란 로펌 알아요? 5대 로펌 안에 드는 회사죠. 초봉이 1억 8천 정도 됩니다. 세후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이 친구는 지식재산권이나 또는 뭐 영업비밀 기술 유출 관련 쪽 자기가 갖고 있는 본 전공을 살려서 로스쿨에 들어갔던 사례. 성대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어저께 서울과학고 설명회를 갔다 왔거든요. 서울과학고 설명회 갔는데 서울과고는 생각보다 이걸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계 쪽 공부를 하는데 이공계 쪽 준비도 하면서 내가 나중에 로스쿨도 갈 생각도 있다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전남가고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사실 성균관대학교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대는 자교 로스쿨에서 자교 보호 우대로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한 60%까지는 자교생을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점,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기도 했다. 전남가고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례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성대하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의 삼성, 관리의 성대. 성대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연세대나 포스텍이나 고려대학교보다 여러분들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는 관리라고 생각해요. 얼마큼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여러분들이 취업하는데 또는 연구를 하는데 또는 다른 생활들을 하는데 관리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곳이 저는 성균관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학 가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공부는 어때요? 그쵸? 공부는 힘들고 어렵죠. 근데 입시는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 학생들한테 제가 추천해주는 전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논술 혹시 준비하는 학생,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빨리 넘어갈까요? 논술 전형 빨리 넘어갈게요. 논술 전형은 사실 이제 과거 학생들 중에서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학생들이 많이 준비한 케이스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건데, 성대는 논술이 387명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회 그 자체다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하는데, 보시면은 뽑는 모집 단위가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나 뭐 약대나 의대나 생각하는 애들도 지원을 가능하고, 다양한 학과들에서 저희가 반도체, 뭐 지능형 소프트, 다 글밤에 이런 데서 뽑거든요. 뽑는데 논술 100%로만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논술은 수학만 봅니다. 수학만 보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통 수학 내에서만 냅니다. 그래서 그 과거 학생들이라면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일반고 애들보다는 유리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게 함정일 수는 있는데, 잘 보시면은 글로벌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 세계 등급함 6인데 올해부터 탐구 2개를 각각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자신 있는 과학 과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영어가 적당히 나와, 2등급 정도는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이거 2등급 이거 2등급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면 2등급 3등급 1등급 맞으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과거 학생들한테는 사실 올해 논술 전형이 저 수능 최저 등급이 풀려버리면서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탐구 평균을 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각각 인정해 준다. 이런 혜택이 있고요. 뭐 비슷한 계열로 3합 6입니다. 뭐 이렇게 본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성대 플래그십 학과들, 특성학과들은 3합 5입니다. 이건 조금 더 높아요. 의대는 더 높습니다. 3합 4 정도 됩니다. 성대 의대 정시로 몇 개 정도 틀리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에서 3개입니다. 작년에 100분위 평균이 몇 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99.95였습니다. 0.05% 안에 드시면 수능 성적으로 의예과에 오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날 사진이거든요. 성균관대 와보셨어요? 성균관대학교 이제 논술 시험 때문에 이렇게 단풍도 아직까지는 있고 다 이렇게 예쁘게 있고, 여기 있는 이 차들은 코로나 확진자들이에요. 코로나 확진자들 먼저 별도 장소에서 시험 보고 빼내는 사진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 위에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려오겠죠? 일반 학생이 내려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엄청 많이 오죠? 엄청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쟤보단 낫겠지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수많은 애들 중에 수능 최저를 맞춘 애들이 50%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학생이 수능 최저 기준만 맞춘다는 전제 조건하면 논술에서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저는 그래도 탐구도 풀렸고 영어에 조금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논술 시험 성적을 보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던 학생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반고 애들보다 10점 이상이 거의 10점 가까이가 높아요. 그래서 과거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조금 시험 보는 논술 전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 만한, 제가 말씀드렸던 입결 성적이 굉장히 다운될 만한 새로운 전형인데, 이 과학인재 전형이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봤냐면은 한글날에 봤어. 10월 9일날. 근데 올해는 10월 9일날 안 봐요. 10월 22일날 볼 거야. 날짜가 정해졌어. 근데 10월 9일날 실제로 옛날 10년 전에 과학인재 전형 보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고 애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선배들이 막 앞에서 응원 전하고 그랬었어. 과고 지금 전남과고에서 작년에 4명 등록했거든요. 저 있었을 때 몇 명 정도 등록했냐면은 한 15명 정도 등록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과고들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옛날에는 2,200명이 과고 정원일 때 정말 거짓말 아니고 250명인가가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대가 그 정도로 많이 등록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마 이 과학인재 전형이 다시 부활되면서 훨씬 많은 과학과생들이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런 학과들이 있죠. 지금 12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즐거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15명이 늘었습니다. 25명이 늘었습니다. 그 혹시 그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서울대학교 첨단학과 증원했다고? 본 적 있어? 야, 니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서울대에서 첨단학과 증원했다는 얘기가 뭐야? 어? 과거 애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서울대가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도 올라가겠지. 성적대가 계속 추가학교에 돌겠지. 근데 서울대만 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도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2개 학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나는 에너지학과예요. 여기는 2차 전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융합공학과라고,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랑 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반도체 시스템공학과나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가 삼성이랑 계약학과라면은 반도체 융합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는 좀 더 자유로운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들이 새로 생겨서 각각 5명, 15명씩 또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리해졌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과학과 학생들 이건 수능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를 보면은 1단계 서류 평가를 거쳐서 2단계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 30%가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면접에서 결정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볼까요? 면접 평가는 이렇게 봅니다. 통합 교과형 형태로 면접을 보고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4과목 다 봅니다. 왜 술렁 얘기 시작했다. 수학, 지구과학은 없어요. 지구과학은 성대에 지구과학 관련된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4과목을 보는데, 수학은 당연히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다 나옵니다. 물리, 화학, 생명과학은 2과목까지 다 나옵니다. 선생님 저보고 오라는 건가요? 자, 근데 보세요. 15분 동안 사전 리딩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10분 동안 구술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페이퍼는 제공이 될 거예요. 문제를 풀거나 또는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는 페이퍼는 나올 거고, 15분이 지나고 나서 10분 앞에 카메라에서 녹화를 합니다. 카메라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추가 질문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사실 물화생 중에 사실 여러분들 좋은 건 뭐야? 택일이잖아, 그치? 과학고나 영재학교나 기본적으로 자기 메이저 전공이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니들한테 마냥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일반고 애들은 그렇게 2과목까지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3개 다 2과목까지 하는 애들은 니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갖고 와봤습니다. 예시문항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풀만하죠? 이거보다 쉽게 나올 겁니다. 수학은
수학은 저희가 10분 중에 4분의 시간을 줍니다. 답변 시간이. 그러니까 15분 동안 문제 4개를 다 봐야 돼요. 다 보는데 수학은 딱 4분 시간을 주고요. 물리 볼까요? 물리는 2분의 시간을 줍니다. 풀만해요? 자, 다음 화학입니다. 풀만해? 오, 전문가고는 다 풀만하다고 얘기하네. 좋습니다. 생명과학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침착해봐. 잠깐 진정해봐. 사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대학에서도 물화생을 모두 원만하게 다 풀 수 있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세 개를 다 풀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없을 거다. 설사 다 푸는 애가 있다 하더라도 걔는 서울대를 갈 확률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분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과목이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거고 어떤 과목이 좀 더 잘할 건지 또 이걸 어떻게 구술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 적는 게 아니에요. 화면을 보고 말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예시문항은 저희가 학교로 보내드릴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끼리 테스트도 해보시고 뭐 저희 모범 답안이나 이런 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날짜는 10월 22일이고 제일 좋은 건 이거죠. 면접 인원을 7배수를 합니다. 엄청 좋은 거 아니야? 그쵸? 이거 7배수 안에 들면은 난 무조건 합격이라고 생각해. 내가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은 추가 합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과학고 영재학교에 보통 졸업생이 제 생각에는 한 2,300, 2,400 정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우리가 과학인재 전형으로 140명을 선발을 하는데 145명을 선발을 하는데 7배수 계산하면 어림잡아 계산해도 1,00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과거 영재학교들 중에서 반이 이걸 붙는다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극단적인 상위권 애들은 여기 안 쓸 확률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성대를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쓰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은 영재학교에서 최상위권이나 또는 의대를 가려고 희망하는 영재학교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여기 이거 안 쓸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들 빼고 뭐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내가 과만 잘 쓰면 어지간하면은 면접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추가 합격으로 충분히 돌고 돌다가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올해 서울대나 첨단학과 인원들이 순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인구도 적은 데다가 너네들의 첨단학과 인원도 순증이 돼서 너네들 진짜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인재 전형은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2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 4년 전액을 안 주는 이유는 애들이 나태해져요. 네, 2년까지는 저희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 막 물어보더라고. 제가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0년 전에 제가 과학고 담당을 했을 때는 과학기술원이랑 성대랑 붙으면 애들이 크게 고민을 안 했어. 성대로 왔거든요, 정말로. 거의 다 성대로 왔어요. 별로 고민을 안 했어. 그때는 또 전액 장학금 주기도 했었고. 근데 요새는 과기원에 많이 가더라고요.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등록금 때문에 그런가? 근데 등록금 때문에 또 그런 거 같은 물론 그것 때문에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연구나 또는 뭐 랩실이나 또 남학생들은 군대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군대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병역의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성대도 어차피 와서 군대 안 가는 애들은 똑같이 안 가요. 그건 다 똑같아요. 과기원이나 저희나 TO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어차피 똑같이 군대는 안 갑니다. 그거는 상관없고 연구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부터 당연히 저희도 포함이 돼 있고 또
학석 과정이나 석박 과정이 짧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대가 그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똑같이 다 짧아요. 프로그램 많고 1학년 학부생 때부터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과학인재 전형은 2년 전액 장학금을 다 줘요. 이거는 추가 합격으로 붙은 학생들도 다 줍니다. 최초 합격만 주는 게 아니라 추가 합격까지 다 주기로 했다 이미. 그래서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대는 사실 수학과학 인재들 위해서 굉장히 과학인재 전형도 신설을 했고 여러분한테 많은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대학 서열인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하고 나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머릿속에서 한번 순위를 매겨보죠.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성대? 성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너야? 너는 전공이 물리야, 화학이야, 생물이야? 생물이야? 사실은 보통 솔직히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둘이 용호상박이잖아요. 둘 다 좋은 과학 인재들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객관적인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이렇게 보는 데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카이스트는 논외로 뺐어요. 그러니까 과견은 과견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타임즈에서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를 보면은 종합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고대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부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근데 이 더 타임즈 세계대학 순위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거나 외국계 기업에 입사를 하면은 유학 가는 대학이나 외국계 기업에서는 연대나 고대나 성대나 서울대나 구분을 어차피 못해요. 뭐 어떻게 알아 그거를 외국 애들이. 알겠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보면 니네 너가 나온 대학이 더 타임즈에서 몇 위 정도 해? 이렇게 물어봐요. 성대가 비슷한 대학에 위치해 있는 대학이 유펜입니다. 펜실버니아 주립대. 그러니까 성대가 66이고 거기가 62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서 대학에서 이걸 엄청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순위가 하나 낮아졌어요. 원래 2위였는데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네이처 잡지 알죠? 네이처 인덱스 순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0년간 상위 1% 논문 개수인데 이거 제 맘대로 정한 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전임 교원 확보율이라고 해서 얼마나 대학에서 교수님들 많이 모시고 있는가 이런 거거든요. 1위 어딜 것 같아요? 1위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를 이길 수는 없어요. 네.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아도 우리나라를 이길 수는 없어. 우리가 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세계 상위 1%에 해당되는 교수 수 이것도 내 맘대로 정한 게 아니라 클라리베이트라는 데서 확인한 걸 보면은 여기서는 성대가 1위였습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교수님이 계신가 좀 보여드리면은 성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많이 외국에 나가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수로 모셔서 수업을 듣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총균세 책 읽어봤어요?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UCLA 대학의 교수인데 성균관대학교 석좌 교수로 오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도 누군지 모르겠죠? 이 아저씨가 피터 싱어입니다. 피터 싱어 알아요? 동물의 방이라는 책을 쓴 피터 싱어도 작년부터 성균관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대에 오시면은 이런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방학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가 외국에 다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외국 학생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방학 중에 이렇게 저희가 학생들이랑 외국 학생들이랑 같이 모아서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수업도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게 해주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는 이제 교환 학생도 저희가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뭐 아까 유펜이나 토론토나 베이징대나 오클랜드나 버클리나 난양공대 같은 학교들에 여러분들이 교환 학생을 보내드리는데 당연히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성대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대가 많은 결과들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장 괄목할 만한 거는 사실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성대 인재상이 이제 조금 발휘가 되는 느낌이에요. 도전하고 변화를 리드하는 아이들을 계속 저희가 뽑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좋은 지표를 받았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학생들은 이걸 더 궁금해하죠.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은 4년제 종합대학 중에선 저희가 7년 연속 1위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1위 내년에 2가 되진 않아요. 7이 8이 되겠죠. 성대는 취업률에서는 다른 대학이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좋은, 우수한,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아세요? 네,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 안에 노란색 아까 보셨죠? 그 잘생긴 오빠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연대랑 고대도 좋은 학교인데 성대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실 과학고에서는 성균관대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통 성균관대랑 많이 비교하는 대학이 서강대나 한양대를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강대랑 한양대랑 성대랑 같은 밴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강대학교보다는 저희가 정원이 많습니다. 정원이 많다는 거는 동문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동문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동문의 역할, 동문을 좋은 동문을 두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대랑 약대도 있지. 한양대보다는 우리가 돈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을 결정할 때 자본의 차이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 면에서 저는 성대가 연대나 고대만큼 좋은 대학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겁니다. 사실 과학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 전공을 결정해서 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성대는 전공을 꼭 미리 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케이스가 있었는데 전남과고는 아니었고요. 광주과학고 학생이었는데 10년 전에 성대 과학고 학생이 유학동양학부에 온 애가 있었어. 유학동양학부가 뭐 하는 데인 줄 알아요? 공자님 말씀 공부하는 데야. 동양철학. 걔가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물리랑 동양철학을 연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교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조금 독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사실 과거에 왔을 때 물론 내가 과거 다니고 싶다라고 해서 온 학생들도 많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시고 조금 밀어서 내가 약간 이게 이 길이 맞나 잘 모르겠는데 왔는데 아직도 뭐 너무 잘하는 애들도 많고 고민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도 있고 다양한 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는 전공을 꼭 지금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성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 이제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 계열제입니다. 성대는 계열로 학생을 선발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어느 계열에 있지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계열제 모집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줘요. 화학을 할래? 생명과학을 할래? 뭘 할래? 1년 동안 공부하고 2학년 때 정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고 1학년 때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과고생들은 1학년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요. 이미 다 배운 건데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1학년 때 공부를 좀 덜 해도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과에 가요. 과고 애들은. 학점은대로 끊어버리니까. 장학금도 어지간하면 다 받습니다. 1학년 때는 그래요.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1학년 때는 과고 학생들은 사실 성대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맞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입시에서 여러분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로 뽑으면 뭐 15명, 20명밖에 못 뽑겠지만은 성대는 공대로 150명을 뽑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켄텍보다 많이 뽑습니다. 공대만 학생부 종합으로. 근데 내가 원하는 과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개판을 놀다 보면은. 근데 거의 다 원하는 과에 갑니다. 네. 특히나 자연과학이나 공학 같은 데 보시면 93, 95% 가죠. 나머지 7%, 5%는 뭘까요? 반수하는 애들입니다. 네, 반수하는 애들도 많아요. 일반고에서는 조금 반수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복수 전공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는 핵심 같은 거예요. 전남 가고 학생 중에서 선생님 저는 성균관대학교 합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는 좀 상관없어요. 일단 성대 합격하고 나서 제가 복수 전공을 하든 뭘 하든 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으면 당연히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과에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학인재는 내가 가고 싶은 과의 원서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계 전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 이거 모든 대학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없는 과들 1학년 때는 뽑지 않지만 2학년 때는 이런 과들이 있는 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설계 융합 전공이란 거는 과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금융공학이나 빅데이터 경영이나 로봇공학이라든지 이런 과들은 실제로 저희가 설계되어 있는 과는 아니지만은 학생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이 전공의 학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졸업장에 한 줄 더 써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에 내가 기계공학과를 하는데 자동차 쪽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 이게 성적증명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업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과인데 성대는 전과가 안 되는 걸로 아시잖아요. 전과가 되는 과가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있어요. 글로벌 융합학부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나 AI나 문화 쪽 관련된 전공을 하는 과고요. 신입생으로 저희가 50명을 선발을 하지만 2학년 학생 중에 60명을 전과를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 관련된 이 글로벌 융합학부에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라면은 글로벌 융합학부의 학생부 종합으로 꼭 써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 과나 썼다가 2학년 때 전과를 하면 돼요. 볼까요? 어떤 걸 공부하냐면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화 쪽 관련된 과가 있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있고 인공지능 쪽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만약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대는 이렇게 선발을 하거든요.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으로 학생들을 평가해서 선발을 하는데 이 개인 역량을 보면 전공 적합성이랑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안 볼 겁니다. 성대는 전공 적합성을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요. 그냥 과학과 학생이면은 이공 계열에 썼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 어느 과에 써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화학이 베이스인데요. 상관없어요. 들어와서 물리 공부하면 되지 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저희가 많이 뽑죠. 999명 선발하는데 계열, 학과, 과학인재 이렇게 선발하는데 과학인재 인원이 늘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단위 보시면 계열 모집에서는 자연계에서 크게 이렇게 3개를 뽑습니다. 자연과학, 전자전기, 공학계열. 공학계열은 152명 선발합니다. 많이 뽑죠. 글로벌 융합학부도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요. 학과 모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문계에선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자연계에선 이런 학과들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스포츠과학과 또 관심 있는 학생 있으면은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넘어가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과학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과 모집, 계열 모집에서는 저희가 면접이 없는데 의예과에 혹시 지원하는 친구들은 면접이 있고 사범대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면접이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도 면접이 있는데 사범대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작년에 뭐 나왔냐면 AI 시대에 교사의 역할을 AI가 대체한다면 교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도였어요. 스포츠과학과는 면접 문제 뭐 나왔을 것 같아요? 지원자가 좋아하는 운동 종목과 이유를 설명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의대랑 사범대 면접을 실시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서류평가 영역을 봤을 때는 5대 3대 2로 보는데요. 저는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에 맞춰서 뭐 쓸 것도 아니고 크게 관심 안 가져주셔도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5대 3대 2지만 성대는 8대 2로 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해요.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애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과학고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내신이라는 숫자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써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보다 제 생각에 0.5에서 1등급 정도 성적이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보고 쓰시면 좋겠다. 특별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성대는 특별 전형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은 요 3개 정도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친구라면은 그래서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요 2전형 그리고 혹시나 장애가 있는 친구는 장애인 전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 자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별 전형도 똑같이 학생부 100%를 보지만은 지원 자격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런데 기회균형은 저희가 자연과학계열에서 3명, 공학계열에서 4명을 뽑지만 이웃사랑 전형은 25명을 통모집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쓰시는 게 유리하고요. 이웃사랑 전형은 약학과도 저희가 선발하고 있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제 생각인데 서울대도 그렇고요. 연세대학교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도 천천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3학년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성대에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이 있어요. 이 전형들 다 여러분들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자, 한번 실제 사례를 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과 중에 지능형 소프트웨어과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 나는 과학인재의 지능형 소프트웨어과를 쓸래. 과거 학생이라면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올해는 컷 점수가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낮아진다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과 정도를 써봐야겠다. 쓸 수 있어요. 성대 2장 썼으니까 됐다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는 뭔가 수학 쪽에도 관심이 있고 문과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어. 경영학과 교차 지원하셔도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대 3장을 썼네. 아 됐다 할 거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논술도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4장을 성대에 쓰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선배 중에 6장 다 쓴 선배들도 한 3-4명 있었어요. 그 실제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되면은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남고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절대 동일한 과를 다 쓰지 마세요. 그게 가장 미련한 짓이야. 만약에 보통 원서를 그렇게 쓴다고 해요. 서울대 한 장 쓰고 연대도 뭐 한 장 쓸 수도 있고 고대 계적으로 한 장 쓰겠고 3장 남았네? 근데 서울대도 기계공학, 연대도 기계공학, 고대도 기계공학. 그럼 성대도 당연히 기계공학 써야겠지. 뭐 다른 데 다 기계공학 쓰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성대 여러분들이 2장 쓰시든 3장 쓰시든 1장만 쓰시든 4장을 다 쓰시든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내가 뭐 전남가고에서 원서 개수 늘어난다고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형마다 모집 단위를 조금씩 차이를 두고 써라.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불합격했던 사례를 보면은 다 높은 과만 쓴 케이스가 많았다. 1-2개 정도는 과를 조정해서 쓸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8월 달에 제가 다시 왔을 때에는 저랑 상담할 때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성대 원서 몇 장 쓸 겁니다. 1장 쓸 거예요? 2장 쓸 거예요? 3장 쓸 거예요? 뭐 4장 쓸 거예요? 결정하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과를 순위대로 정해 오세요. 한 5개 정도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끝났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돌렸죠 파일. 요거 파일에 연락처 쓰시면 제가 이런 거 보내드려요. 뭐 과학인재 전형 준비 방법이나 학생부 준비 뭐 면접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내가 여러분들이랑 카톡 친구하려고 전화번호 받는 건 아니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남과고는 사실 여러 입시 정보를 받기는 다소 조금 멀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문자로 저희가 다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가급적이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올해 성균관대학교 슬로건으로 채택된 문구입니다. 우리 학교 컴퓨터 교육과 1, 2학년 학생이 만들었고 누가 봐도 되게 조선시대스럽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서울대학교 슬로건 혹시 알아요? 누군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얼마나 멋있어. 성대도 이런 걸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 전남가고 학생들이랑 만난 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기춘 부장님도 그래요. 이기춘 부장님도 제가 10년 전에 처음 뵀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서먹서먹하게 남처럼 지낼 수도 있는데 10년이 넘게 계속 꾸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항상 물론 이기춘 부장님이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는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이랑도 이런 좋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 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이따 질의응답 받을 건데 혹시나 뭐 또 나중에 제가 돌아갔을 때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네. 당연히 글밤회가 훨씬 낫죠. 글밤회가 특화돼 있죠. 문제는 글밤회가 점수가 높다. 성적이 뭐 좋은 학생에게 뭐 좋은 학생인지 어쩐지 내가 얼굴만 봐서 모르겠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본인 결정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원서를 성대 3장까지 써도 된다. 화학인재 글밤회 쓰고 학과문제 글밤회 쓰고 계열의 공학계열 쓰면은 못해도 공학계열 합격하겠지 적어도. 그러고 더 좋은 데 합격하면 좋은 데 가면 되죠. 또 질문 답변이 됐나? 상관없어요. 네. 또 어. 100%. 그리고 내가 자신하건대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이게 되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얘기를 한다. 내가 진짜 여러분 선배들은 내가 농담이 아니라 과학고 애들이 250명이 등록을 했었다니까? 성대에 등록을? 지금 성대 과학고 애들이 작년에 좀 늘었어요. 작년에 조금 늘어서 작년에 80명 정도가 등록을 했어. 근데 뭐 옛날 그 전년도에는 60명 정도 안 되게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20명 정도가 늘었어. 근데 과학인재 전형 우리가 140명을 뽑아. 내 생각엔 과학인재 140명 중에 한 120명 정도는 과학고 애들로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겠죠. 아니 뭐 애들이 과기원이 좋아서 과기원을 가면 내가 어쩌겠어. 어쩔 수 없지 그거야. 근데 장학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특혜들이 생긴 이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우리 학교가. 네.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등록을 시키려고 온갖 가만히설로 여러분을 꼬실 겁니다. 정말로 과학고 애들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랑 연락하는 애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때 한 10년 지난 애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016년까지 성대 있다가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없었어.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오라 그래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정년이 끝날 때까지 나는 과학고 애들만 관리를 할 거야 내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그때는 거의 전국의 모든 과학고 애들 다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또 질문 있는 학생?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가 점수가 높을 것 같아.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일장일단 있는데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는 우리가 거의 글밤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기준에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솔직히. 근데 지능형 소프트웨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석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삼성전자 나중에 안 가면 돼. 가기 싫으면. 근데 5년 전장이잖아 지능형 소프트는. 이러나 저러나. 그리고 1기는 무조건 혜택이 있어요. 켄텍은 잘 모르겠다만. 내가 농담이 아니라 오늘 왔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켄텍을 보고 왔거든. 되게 황량하더라고. 켄텍 좋은 학교긴 한데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나도 생각을 심지어 나랑 제일 친했던 사정관 선생님이 지금 거기 학생 지원 팀장님으로도 계신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뭐 건물이 많이 없어서 좀 당황하긴 했다. 또 질문? 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선호도가 높은 과 반도체나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7배수 안에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면. 그래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상대적으로 순수 학문 쪽 있잖아요. 뭐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여기는 7대 100%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이야. 경쟁률에 따라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반도체 공학과 같은 데가 30명 뽑던가? 그러면은 7배수면 210명이야. 210명 정도면 어지간하면 다 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요게 올해 조금 약간 변수긴 해요. 얼마나 많이 과학고 애들이 지원할지 잘 모르겠고 일반고에서도 이거 노리는 애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거든. 근데 일반고 애들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수능 전에 시험을 보니까 일반고 애들은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투 과목을 다 들어가야 돼. 물화생 2까지 다 했었어야 되잖아. 그리고 니들이나 되니까 아까 문제 보여줬을 때 끄덕끄덕 하는만 하네 이렇게 하지 일반고 애들은 저거 보여주면 난리 나요. 또 질문? 네.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못 봐요. 그런 거를 니네 삼성 휴먼테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외부상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모든 종합대학에서는 못 봐요. 서울대든 뭐 연대든 고대든 우리든 다 못 봐. 이거는 우리가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막아놓은 거야. 근데 과기원은 그걸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기원은 그렇게 해서라도 니들 뽑겠다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교육부 주관 이게 소속이 교육부 소속이어서 그게 안 돼. 외부 수상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알려면 알 수는 있다. 뭐 구글링까지 하냐? 이기춘 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또 질문? 네. 글밤의 성적 컷이 어느 정도냐고? 학생부 종합? 그렇지. 과학인재는 일단 안 봤으니까 여태까지. 과학인재 전형은 그리고 내신 성적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시험 잘 보면 돼요. 1배수 그 첫 번째 그 2차 면접에만 들어가면은 내신은 거의 의미 없을 거야. 시험 성적이 거의 결정을 지을 거야. 학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4초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솔직히 예측할 수가 없어. 얼마큼 추가 합격이 도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거든. 생각보다 전남하고 글밤의 선호도가 좋구나. 좋다. 많이 써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같은 학교라서 안 뽑고 이런 거 없어. 다 뽑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글밤에 전남가고에서 2명 뽑았으니까 더 안 뽑아야겠다. 이런 거 없어. 그냥 순서대로 뽑아요. 다 합쳐놓고. 또 네. 네, 생기부 기반 면접은 없습니다. 성대는. 안 궁금해. 그래서 안 물어볼 거야. 또 특성학과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앞에 글로벌이 붙은 학과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학과, 경제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뭐 이런 학과들 앞에 글로벌이 붙은 데는 그 특성학과라고 해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들어야 되는 수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자기가 커리큘럼 짜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 건 있어요. 아니야. 1학년 때부터 뽑아. 올해. 왜 책자에 없냐면은 5월 달에 결정이 됐어. 서울대 첨단학과 순증이 됐잖아요. 200명 늘었잖아. 서울대 정원. 알지? 니네 얼마나 기쁘냐? 서울대 정원이 200명이나 늘었는데. 그때 성대도 같이 결정이 됐어. 그래서 지금 그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8월 달에 책자가 다시 나와요. 7월 달 지금 7월 아니다. 다음 달쯤에 책자가 다시 지금 앞에 보면 킹고 스프링이라고 써 있지. 킹고 썸머가 나와. 썸머에는 반영해서 나올 거예요. 또 과학인지 전형 아니어도 에너지학과도 뽑아요. 학생부 종합으로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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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취업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취업이 제일 안 되는 데가 물리학과. 근데 요새는 물리학과가 생각보다 취업이 되게 잘 돼요. 어디로 취업하냐면 증권사 같은 데 취업을 해. 정말로 수학이랑 물리랑 연계를 해서. 그게 증권에서 나도 잘 몰랐는데 금융 쪽에 그쪽 개념을 도입하는 게 있대요. 그리고 성대는 취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아무리 순수학과, 뭐 유학동양학과 이런 데도 취업이 되는데 뭐 심지어 뭐 물리학과 이거 안 되겠어. 잘 돼요, 취업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니요,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분 동안 면접 본다고 했잖아요. 수학 4분, 물리 2분, 화학 2분, 생명 2분, 생물 2분인데 배점도 똑같아. 4, 2, 2, 2야. 또 없습니까? 어, 네, 네. 아니요, 신청하면 다 돼요. 글로벌 융합학부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특성학과 설명회를 따로 하거든. 먼저 내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특성학과 애들 중에서 우리는 특성학과 알림이가 따로 있거든요. 홍보대사 애들이. 근데 특성학과 홍보대사 애 중에 여학생인데 진짜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고 키도 너무 크고 아무리 봐도 얘가 뭐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거든. 어디 고등학교 나왔냐면 국악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야. 한국무용이 전공이었대. 무용학과에서 전과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다쳤대. 부상을 입고 그러면서 무용 쪽을 계속 내가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자기 컨텐츠 같은 걸 하고 싶어서 글로벌 융합학부에 전과 신청을 해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는 전과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지금까지는 100%였어요. 또 글밤에는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 의공학 쪽으로 많이 하고 연구 쪽도 많이 하고 좀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글밤에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잖아. 졸업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이처에 논문을 내야 돼요. 근데 다 논문 내고 졸업해요. 네, 다 내고 합니다. 학부생들이. 자, 또 질문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전공 적합성을 저희는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구과학이 주 메이저라고 해도 주전공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성대 공학 계열에 지원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고 자연과학 계열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고 뭐 반도체에 지원해도 상관이 없고 어디 지원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성적이겠지. 또 질문 없나요? 다 이제 다 많이 내려갑니다. 작년에는 여러분 선배 중에서 성적이 제법 높은 친구가 자연과학 계열에 등록을 해서 약간 의외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작년에 3.8이었나? 3.8인가 3.9가 등록을 했더라고 성대 자연과학 계열에. 약간 뜻밖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자연과학 계열제로 가면 성적대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네, 순수 학문은 더 낮겠죠 아마. 또 성적 같은 건 사실 지금 딱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8월달에 제가 오면은 다 물어보고 다 맞춰서 얘기해드립니다.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내가 성대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성균관대학교가 나쁘지 않은 학교 같다. 원서를 내가 한 장을 써야겠다. 두 장을 써야겠다. 세 장을 써야겠다. 몇 장을 써야겠다 정도 결심을 하시고 성대에서 가고 싶은 과를 3-4개 정도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맞춰서 상담을 하면은 조합에 맞춰서 제가 원서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질문 있었지? 등급 컷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은 자연과학 계열로만 뽑아서 상관없고 그건 없고요. 과학인재 전형은 그거는 시험 올해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순수학문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점수 때도 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질문 있는 학생 있어요? 정말 질문이 굉장히 많네. 또 없죠? 자 그러면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고 만나서 반갑고요. 혹시나 8월달에 또 제가 와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원서가 몇 장 정도 내가 쓰겠다. 그리고 가고 싶은 과가 뭐 이런 과 이런 과 이런 과가 있다. 정도를 하면 제가 거기 맞춰서 조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남고 학생들 다 좋은 대학교 합격하셔서 성균관대학교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잘 들었어요. 네, 질문을 좀 많이 했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조용히 올라갔다가 밥 먹으러 내려가겠지. 10분 남았으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저 성대 입학 설명회 잘해주신 우리 정중구 사정관님께 큰 박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용히 자 2, 3학년 올라가서 종 치면 다시 식사로 올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조용히 올라가기 바랍니다. 방송부 백진영아 여기 좀 정리 좀 해주고.